안녕하세요, 옥티입니다. 오늘은 저의 임용고시 준비과정 1탄, 1차 시험 준비에 대해서 풀어드릴게요.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임용고시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중등교사 임용시험으로 국가 차원에서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보는 대표적인 이유는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함이에요. 물론 사립학교도 좋고 임용고시를 통해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이유는 국공립 교사가 되기 위함이에요.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요. 우선 전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 자격은 사범대학을 나왔거나 교직 이수를 한 예비 선생님들한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분들이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여야지만 돼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교사 2급 자격증 말고도 한국사 3급 이상이 필요해요. 임용시험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전공을 시험 보는 전공시험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수험생 전체가 공통으로 시험을 보는 교육학,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을 봅니다. 제 과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낯설 수 있는 상업이라는 과목이에요. 저도 임용을 준비하기 전에는 꽤 생소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과목 TO 공지사항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과목부터 그렇지 않은 과목까지 정말 많이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임용시험의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경쟁이 매우 세기 때문일 텐데요. 상업 같은 경우는 경쟁이 센 것도 센 것이지만 매년 TO가 다르고 심지어는 TO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과목이에요. 올해는 뽑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사기업에 취업하고 싶었던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요. 경험 삼아 교직 이수를 하고 교생 실습을 하던 중에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임용 준비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저는 4학년 1학기 때 교생 실습을 했고 그 당시 학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시험은 그해 12월 5일이었고요. TO가 없는 해도 있기 때문에 그 해에 TO가 10명이 난 상황이라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당장 내년을 기약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이렇게 상황이 조금 독특했다는 것을 참고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임용 준비 과정을 시간 흐름의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4월에 교생 실습을 할 당시에 그 교생 실습이 너무나 좋아서 교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역대 임용 기출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역시 그 기출문제부터 봤어요. 그런데 웬걸 꽤 해볼만 한 거예요. 근자감이었죠.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어요. 임용 보려면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했어요. 졸업 예정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길래 그해 12월에 시험을 보고 2월에 졸업을 하면 정말 환상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5월에는 한국사 자격 준비를 했어요. 사실 자신이 없어서 딱 그 목표치, 커트라인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중급 3급을 준비를 했는데 현재는 심화 3급을 준비하시면 돼요. 6월 말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이때는 이제 임용시험 합격을 정확히 목표로 두고 제게 가장 적합한 전공 교육학 강의를 찾았어요. 진짜 중요한 단계예요. 강의가 비싸기도 하고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한번 선택하면 다시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맛보기 같은 거 다 보고 구입을 해야 돼요. 교재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카페에서 합격한 선생님들의 수기 같은 것을 보면 정말 정확히 써져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공통된 것을 찾고 저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모두 구입을 했어요. 7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 시간은 9 to 10으로 잡았고요. 장소는 학교 도서관으로 정했어요. 2학기 때도 학교 수업을 조금 들어야 했어가지고 그 수업과 같이 병행하려면 학교 도서관이 제일 장소상 거리상 적합할 거란 생각도 있었어요. 1차 시험 준비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지각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출첵 스터디를 해서 9시마다 출첵 스터디를 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전공보다 아예 모르고 있는 교육학 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천천히 하면 좋은데 가지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큰 나무 먼저 빨리 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교육학 강의를 들었어요. 그 교육학 강의 같은 경우 보면 1, 2월 기본 강의라는 게 있는데 무려 2주 만에 2달치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 정말로 체계적이어서 놀랐어요. 꽤 재밌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2주 내내 하루 종일 교육학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겨웠고 그때 당시에는 전공이 빨리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교육학을 일주일 정도 공부했을 때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어요. 갑자기 학교 후배가 연락을 해서는 저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저 혼자 이미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공부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같이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냈죠. 그 친구가 바로 제 브이로그에 자주 등장하는 K쌤입니다. 같이 임용 공부를 하고 같은 학교 발령까지 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인연입니다. 7월 중반에는 전공 공부를 시작했어요. 교육학 복습도 하루에 2시간씩 했어요. 전공 공부라는 거는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개념을 확실히 다지는 그런 위주였어요. 개념 다지기 위주였죠.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전공서적 원론을 찾아봤고 전공 관련된 강의를 찾았어요. 과목이 정말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과목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과목 3개, 각각 1개씩 해서 총 3개 강의를 구입했습니다. 전공별로 공부하는 방법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 전공에 맞는 그 강의, 커리큘럼이라던가 교재를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9월 초에는 전공을 한 바퀴 다 돌렸어요. 이 전공이라는 거는 교과 내용학인 거고요. 교과 교육학은 그 9월 초에 강의를 다시 한번 구입해서 들었어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K쌤과 스터디를 1시간 정도 했어요. 교육학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2-3시간씩 공부를 했고요. 100일 전부터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9월 말입니다. 9월 말에는 전공 기출을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교육학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전공마다 다르지만 제가 준비한 과목은 기출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카페에서 그냥 추리하는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다 생각하는 그런 과목들은 전공 기출문제랑 답이 달려서 시중의 책으로 다 팔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저랑 K쌤은 시험지를 단면으로 다 프린트를 해서 옆에다가 답을 달고 그것을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기출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로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기출 분석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공부법은 다음에 한번 다시 영상 업로드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이에요. 10월에는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공부하기가 지겹기도 했고요. 그래서 과감히 가위질해서 자르고 풀질해서 붙이고 해서 저만의 책을 만들었어요. 바로 단권화를 한 거죠. 주요 과목을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과목 하나, 과목 둘, 과목 셋 해서 3권, 그리고 기타 과목들,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기타 과목들의 내용을 담은 책 1권, 그리고 기출 분석을 했던 책 1권 해서 총 5권이 만들어졌어요. 교육학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교육학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개념 정의들과 학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목차를 만들어 공부를 했어요. 목차 만드는 것은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그 목차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스스로 복습을 했고 목차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타이틀만 보고도 그 개념이 뭔지 서술할 수 있게끔 공부를 했어요. 1달 전입니다. 최종 TO가 떴고요. 원서 접수를 했어요. 1달 전부터는 밤 10시가 아니라 1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20일 전이에요. 이제 외워서 푸는지 정말 알아서 푸는 건지 모를 정도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K쌤이랑 서로 문제를 내서 풀이하는 스터디를 하기로 합니다. 문풀 스터디죠.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랑 저랑 같이 붙겠다는 선의의 경쟁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진실로 제가 모르는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이 교재, 저 교재, 공무원 교재까지 찾아다가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10일 남았어요. 이제 단거나 한 책들도 1시간이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경지에 다다랐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자꾸 심화된 내용만 보다 보니까 제 기초가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다 살펴봤던 것 같아요.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한 책은 출판사별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을 구매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시험 당일날 챙겨갈 저의 족보 같은 것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당일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생각한 거는 교육학 시험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보는 순간에는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너무 모든 걸 어렵게만 생각했던 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시험에서는 제가 놀랐던 게 문풀 스터디 때 제가 정말 모르겠어서 낸 문제 3개 정도가 시험에 나왔어요. 무려 시험 20일 전에 본 거였는데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3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제가 냈는데도 까먹어서 틀렸습니다. 모르는 거는 계속 몰라요. 시험 다 끝나고 바로 가채점을 했어요. 사실 답이 뭔지 정확히 모르고 전공 관련 그 카페에서 그냥 서로들 추리하는 그런 답만 있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칼채점, 물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겼어요. 점수를 매겨보니까 아주 잘하지도 아주 못하지도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도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할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시험 준비에 돌입했어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릴게요. 멘탈 관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도 멘탈 관리 잘 안 됐고요. 멘탈 못 잡았습니다. 시험은 멘탈을 어떻게 잡을 수 있죠?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가끔 학교 도서관에 나와서 K쌤이랑 서로 넋두리를 했고요. 오늘은 정말 공부 안 된다 하는 날 있잖아요. 매일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정말 안 된다 하는 날에는 딱 목표를 정했어요. 우리 공부 11시 아니고 9시까지만 딱 하고 그때 회랑 소주랑 하러 가자 하고 K쌤이랑 같이 약속을 정하는 거죠. 그럼 정말 신기하게 뭘 해도 반나절 동안 들어오지 않던 모든 개념들이 1시간 만에 다다닥 들어옵니다. 네, 목표가 완벽한 거죠. 그래서 신나게 공부하고 회에 소주 마시고 그러고 집에 갔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도 공부는 혼자 하는 싸움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고비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힘들다는 걸 알면 그나마 동지애가 생겨서 위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표적인 고비들 3개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우선 제가 9월에 교육학 모의고사를 봤다고 했는데요. 정말 울음 터집니다. 교육학 교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교수분들마다 본인의 교육학 개념 설명 그 방식이 되게 달라요. 그리고 문제 출제 방식도 다양해요. 교육학 모의고사를 볼 때 한 교수님이 아니라 여러 교수님 거를 어떻게 봤는데요. 정말 거의 다 틀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A에 대한 개념은 B인데 B 다시로 설명하면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때부터 망한 현실에 눈 뜨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와중에 K쌤은 또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선의의 경쟁이라도 속상하죠. 제 자신이 싫고. 그런데 문제는 K쌤 입장에서도 제가 잘해 보이는 거예요. 네, 서로 울었죠. 2번째 고비는요. 제가 한번 힐링을 해보겠다고 밤에 자전거를 탔어요. 그런데 엄청 크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손바닥 있죠. 여기 지금 티도 안 나는데 이만큼 다 뜯어졌어요. 다 뜯어지고 여기 멍들고 오른손을 공부할 때 쓰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다 붕대 같은 거 붙이고 이렇게 공부했어요.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는 이건 아직도 K쌤이랑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거울이 되게 크게 붙어 있거든요. 그 거울을 뗐어야 했는데 그 거울을 같이 보고 있다가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우리 둘의 모습이 너무 못생겨서 울었어요. 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화장도 안 하고 그리고 쌩얼이고 힘들고 다크서클 내려와 있고 우울하고 이러니까 더 못생겨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못생겨가며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영상을 끝내긴 아쉬우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출 분석이 정말 중요해요. 기출 분석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조금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가운데 두고 그 중심으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서 전공서적을 구매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프로 계획러였어요. 매번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공부 텀, 공부 시간 같은 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때 계획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페이스메이커 만들기. 개인적으로 1차 시험 정도는 혼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스터디를 하느라 너무 시간을 뺏긴다면 그건 정말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주 가까이에 실력도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간다면 자극을 받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의 1차 임용시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전공마다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 정도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팁 영상들을 조금씩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